자, 안녕하세요. 7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 설명드렸었죠. 이에 대한 후속 뉴스가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문제가 제가 급락한 부분이었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문제 없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히려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단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이 발표됐는데 15만 명 증가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뭐다? 시장 예상치를 1만 명이나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3개월 연속 둔화세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건비 상승률도 꺾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집값이랑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잡히면은 그 중에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했네. 그러면 야 이제 어느 정도 물가 확실하게 잡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업이요. 48.8 나왔습니다.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좋다, 아래에 있으면 나쁘다. 이게 갈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지금 확실하게 미국 서비스업도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네. 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제조업도 꺾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미국의 모든 부분들이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1분기 GDP도 많이 안 좋았는데 2분기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예고를 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겠구나. 요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연준 위원들 인플레 진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금리 인하에는 우호적 지표가 더 필요하다. 이전에 이제 FOMC 의사로 공개된 거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장은 9월달 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했을 때 확률 보면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되거든요. 몇 프로 나온다? 100에서 27.4 빼면 되겠죠. 72.6%. 이게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계속 6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앞자리가 7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9월은 금리 인하의 시작점 요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 이상으로 미국 경기가 쉽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이러한 흐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는 9일에서 10일 상하원에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이제 파월 의장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했던 게 이어질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발언하는 단어에 따라서 속도감 예상을 해보며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 그럼 시장 전체가 작년 10월 달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갔던 것처럼 이 내용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기보다는 결국 유동성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순서대로만 보더라도 방향을 잃다는가 뭐 그런 부분에서 큰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막 이런 거 보기 싫다 하시면 그냥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9월 확률만 보셔도 돼요. 여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쉽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83.88달러로 플러스 1.29% 상승 마감하였고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보여지게 되었고요. 금 가격은 이제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채권과 달러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외에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 만한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AI 칩 선도주자 엔비디아 4.5% 상승했다.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이 확실한 매출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실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디램 생산 라인 풀가동 풀캐파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D램의 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진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렇게 요 내용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좋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국 증시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 요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 지금 OLED 배터리 철강, 뭐 K부품 마케팅 바람 요 불었다라고 하는데 철강은 조금 힘듭니다. 중국이 너무 저가 경쟁을 하고 있어서 배터리 역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전기차가 판매량이 좀 증가해서 꿈틀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얘는 중립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OLED는 최고다. 지금 OLED가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중에서는 OLED에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요거 이제 조금만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쪽의 전기차의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테슬라도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번에 까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판매 출하 이 인도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지 요거 보시면서 2차 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랑 많이 엮여 들어가는데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가전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과 비슷한 경제 상황이 해외에 많습니다. 예, 그럼 그들도 가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핸드폰 쪽에도 OLED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은 애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OLED는 나쁠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소부장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친환경에 대한 니즈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폐수에서 바이오가스 뽑아낸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시설 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많은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거는 높게 평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고 이전보다 많이 오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M&A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어떻게든 점유율을 잡아먹으려는 대형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대 많이 하면서 봐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쭉 한번 보시길 바라며 당연히 면세 그리고 투어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장 정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 자,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해서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공부방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굴러가는 판때기를 보면은 솔직히 지금 체코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좀 한국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자, 일단 오늘 날짜가 7월 4일이죠. 했을 때 7월 중순 이제 체코 원전 결과 나오기 때문에 한 길어봤자 2주 안에 이 성과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랑 한국 2파전이잖아요. 근데 현재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 금융적인 지원이랑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 이 세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이 금융과 기술적인 부분 요거는 한국이 우위에 서 있는 모습 요거 보여주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도 평가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 지키는 부분부터 해서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이번에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외교적인 부분은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은 윤 대통령님이 안 갔죠. 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이 직접 이제 체코 가가지고 우리 거 써달라 어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언론의 발언도 이런 부분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전에 그 엑스포 있죠? 이전에 사우디한테 뺏겼던 거
혹시나 이번에도 뺏기면 외교적으로 더 밀리게 될까봐 그래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뭐 체코에 간다는 내용은 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같은 EU 국가인 좀 프랑스가 여기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부분에서도 나름 이전보다 좋은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투표 하나 했죠. 근데 결과 딱 봤더니 어땠다? 마크롱이 이 운영하고 있는 정당 있죠.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이제 프랑스 쪽에도 우파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 넘어가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크롱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투표를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극우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는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해달라, 따라가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여유로웠을 때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 지형이 바뀌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참 외교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 공을 들인 부분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래도 가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좋았는데 그나마 약점이라고 꼽히던 이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혹시나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체코까지 가주시게 되면 완벽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폴란드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나라랑 이제 4월쯤에 결과 나오려고 하다가 연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폴란드에서도 일거리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체코 폴란드 유럽에서 확실한 레퍼런스를 확보해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검증을 이런 국가들이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원전 수주전 계속 이뤄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루마니아 원전 신설 지금 승인됐다라고 떴어요. 그리고 SMR 관련으로는 조금 여유로운 국가들에서 굉장히 윤곽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쪽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우리나라 건설사가 여기에서 힘을 조금 못 쓸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다 원전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이 부분에 능력이 있는 국가가요. 미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인데 지금 유럽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둘은 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셋 남는 거죠. 그러면 건설은 거기서 하라고 하고 주기기 제작해서 한국에서 납품하면 그건 두산이 다 먹는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판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좀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랑스에서의 시끄러운 부분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마크롱이 뭘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봐야 되는데 수급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라고요? 외국인 1순위. 근데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 돈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은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쭉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마지노선을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61선까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이제 볼린저 하단 찍고 올라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언저리까지는 볼린저 상단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를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 있는 고점 위에서 버티잖아요. 그럼 수렴 이후 발산의 완성의 그림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눌리게 된다면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한데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폭등 나오는데 거기선
또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은 어디다? 제가 이것도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왔던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23,500원 아래까지 보도록 하자. 그냥 상식적으로 오랫동안 물려 있었는데 본전 오면 정리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갔을 때는 이제 편하게 보는데 여기 도착하면 하방에 대한 압력 신경 쓰자. 근데 이것까지 수급과 함께 소화를 하면 그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거 우선 에너빌리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수급이 좋아야지 이 모든 게 쉽게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 체코 관련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약점이라고 꼽혔던 프랑스에 대한 내용이 점점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 폴란드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 원전 관련된 이슈에서도 우리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대감 때문에라도 선반영 올라갈 가능성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SMR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노선 60일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는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버티면 그러면 이제 수렴 이후에 발산의 자리가 나올 수 있어서 23,500원 이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한번 더 터지는 거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도착했는데 수급을 딱 봤더니 너무 좋아. 버텨. 그러면 한 번 더 갈 가능성 높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단 보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그거 보고 여러분들 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